안녕하세요. 사례 저 시간입니다. 자, 사례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차곡차곡 맞춰서 묻는 질문에 딱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결국 쟁점, 논점, 쟁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사례 문제 같은 경우 일단 쟁점을 찾으셔야 돼요. 자, 쟁점이 뭔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학설 판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쟁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자, 아니다, 이렇게 해결하자, 야야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종적인 유권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도 있고요. 그런 걸 갖다가 학설 판례 쭉 보고 마지막에 검토, 요게 가장 타당한 것 같다 딱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쟁점입니다. 그래서 쟁점을 찾고 관련된 학설, 그리고 판례, 그리고 검토, 요 부분, 우리가 단문에서 공부했던 부분, 요 부분을 사례에서는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여기다 하나, 사안의 적용, 사안의 경우에는 따라서 어떻게 함으로 갑은 어떻게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결국 요구하는 거, 사법심사가 가능하느냐,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느냐, 과연 위법하느냐, 위법하지 않느냐, 소를 제기했을 때 인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안의 경우는 인용될 것이다. 그런 검토당 그 사안에 적용시키는 거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쟁점을 찾고 쟁점에 관련된 학, 판, 검, 사 사안의 경우까지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쟁점 딱 하나밖에 없다 싶으면은 목차도 사례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 1번 쟁점, 즉 문제점, 문제의 소재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학설 목차 2번, 그리고 관련된 판례 3번, 그리고 검토 4번, 그리고 5번 사안의 경우. 그래서 사안의 경우 같은 경우 설문, 만약 문제 이게 설문 1번 문제면은 설문 1의 해결. 그래서 사안에 적용시켜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문제에서 쟁점이 2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쟁점 하나 있는 경우는 보통 배점이 10점 정도 됩니다. 물론 학설이나 판례의 양이 많다, 학설 같은 경우나 판례의 양이 좀 많다, 이런 쟁점이라 치면은 하나의 쟁점인데도 10점이 아니라 15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 하면은 배점이 20점이나 30점이다. 20점 또는 30점쯤 되면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쟁점을 안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쟁점인데 쟁점이 2개나 3개 정도 있으니까 앞에 1번 쟁점 또는 문제점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하든 쟁점이라고 하든 문제점이라고 하든 요 부분 하나 써주시고요. 여기서 뭘 언급한다? 쟁점 하나 있고 또 하나 2개 있다. 요걸 언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차는요. 두 번째 목차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쭉 거기에 관련된 학설, 판례, 검토, 학설, 판례, 검토, 그리고 사안의 경우 요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목차는요.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써주고요. 거기에 관련된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까지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설문 2다 하면은 설문 2의 해결. 설문 2의 해결에서 각 쟁점에서 사안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사안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갖다가 합쳐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례 문제라는 거는 쟁점을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쟁점 관련된 거 우리가 공부했던 학설, 판례, 검토를 하고 사안의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다가 이제 포섭하는 것까지 써주시면 된다. 쟁점이 2개면은 마찬가지로 역시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적용,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적용, 그리고 사안의 적용을 합쳐서 설문의 해결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문제 풀다 보면은 쟁점이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때로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사례를 공부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시험장 가서 딱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평소에 계속 사례를 반복해서 공부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했던 그 사례, 그게 그 쟁점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 문제 풀이를 반복하면서 쟁점 찾는 연습을 하면은 시험장 가서 쟁점을 못 찾는데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 볼 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례 처음 공부하면은 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문 공부했는데 그것과 또 뭔가 다른 점도 있네,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몇 번 공부하시다 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 문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사례 문제는 그쵸, 원래 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어느 정도 많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 2번보다는 문제 1번이 쟁점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문제 2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을 보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제목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한 경우입니다. 직위 해제 한 경우인데, 자, 직위 해제, 그쵸?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 직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직위만 해제시키는 겁니다. 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거, 뭐 파면이라든지 해임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어쨌든 직위 해제라는 것은 직위 해제하고 나서 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전 단계로서 뭔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기출문제예요. 자, 해양경찰서, 무슨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갑이 등장했어요. 자, 해상강도 사건에 대한 관한 수사 과정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이럴 때 되면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용권자인 을로부터, 임용권자 을 나왔네요. 자,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뭐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직위 해제 처분,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면은 직위 해제 처분할 수 있도록 여기에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절차 및 형식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직위 해제 처분할 때 하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직위 해제 과정에서 처분 설명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실 조사를 행하지 않아 직위 해제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었다. 자, 사실 조사를 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쵸? 제대로 이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직무 수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빠뜨린 겁니다. 자, 사실 조사를 행하지 않아 직위 해제 처분에는 위법 사유가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위법성의 정도는 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뭐가 아니라는 건가요? 당연무효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즉 중대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요거 뭐 문제 몇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바로 판단 여지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판단 여지. 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애매해요.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그쵸? 애매한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는 뭐 임용권자 을에게 어느 정도 돼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지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자. 따라서 웬만하면 뭐 이 사람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제한하자.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지 말자. 이게 이제 판단여지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판단여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단여지에 대해서 뭐 목차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그쵸. 판단여지 나오면은 그쵸.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사실조사를 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어긴 거기 때문에 그쵸. 결국 판단여지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뭐 결국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밑에 문제 1번 볼게요. 자, 양가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의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자, 을은 임용권자였고요. 갑은 또 공무원이죠. 그런데 갑과 공무원 사이에 있어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직위해제 처분, 이렇게 불리한 처분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느냐. 즉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공법상 근무관계죠. 공무원의 근무관계.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거 아니냐.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 특징은 법치주의 배제죠. 그래서 뭐 기본권 제한할 때도 뭐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되고 그리고 설사 뭐 기본권 제한했다 하더라도 사법심사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론인 거죠. 따라서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따라서 공무원이 이렇게 불리한 처분을 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 사법심사 불가능한 거 아니냐 요걸 하나 얘기해 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봤던 부분 그쵸?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뭐야 이거 언제가 이런 경우인데 판단 여지 그것까지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친절하게 뭐 아예 이렇게 써 있죠. 자, 특별 권력 관계와 판단 여지 부분만을 논하시오. 그래서 쟁점이 특별 권력 관계와 판단 여지가 되는 겁니다. 요 두 개가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 인정 여부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판단 여지 인정 여부 그리고 그 한계 그런 것까지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이렇게 하면은 그쵸 원칙적으로 특별 권력 관계 때문에 사법심사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거 하나 써주면 되고 또 하나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배점이 40점이나 되다 보니까 그쵸
그쵸?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여기 대해서 막 취소소송 제기 가능하느냐? 무효확인 소송 제기 가능하느냐? 막 이것저것 막 쓸까봐 문제에서 딱 이것만 논해라.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 부분만 논하라.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요게 굳이 없다 하더라도 그쵸?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대답은 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요걸로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막 더욱 구체적으로 막 다른 것까지 다 써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별권력관계 그리고 판단여지 검토한 다음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입니다. 자, 갑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결국 여기는 행정심판 전취주의, 행정심판 전취주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하는 거, 요게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전취주의는 원칙적으로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즉 행정심판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우리 법관들이 바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행정 전문가들이 먼저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 판단 받고 와라. 이래서 필요적 전취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적 전취를 취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쵸.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이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자, 갑이 소청심사위에 소청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 말은 즉 뭐 그쵸. 갑이 지금 받은 직위제처분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취주의 필요적인 거냐 아니면 임의적인 거냐 그 부분을 써라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번 볼게요. 자, 의뢰 직위제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물어봤으니까 그쵸. 먼저 특별권력관계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특별권력관계 의 쓰고 그 다음에 학설, 판례, 검토 쓰시고 우리는 뭐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특별행정법 관계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심사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부분. 자, 판단여지 부분에 있어서 자, 직무수행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여지가 인정될 것이냐. 일단 판단여지는 인정할지 말지부터 인정 여부부터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정 여부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아직도 판단여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고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량과 별도로 판단여지라는 걸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부터 논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판단여지는 따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인정범위죠. 인정범위. 그래서 인정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근데 바로 이런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 있냐 없느냐 이런 인사평가, 고과평가 이런 거 부분이 바로 비대체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판단여지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 한계를 지켰느냐? 한계 부분에 있어서 그죠? 사실조사, 그죠? 사실적 기초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관계, 사실 판단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았다. 즉 뭐 사실조사를 아예 하지도 않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섰다. 따라서 판단여지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쵸, 사법심사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권력관계,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인정 못해. 판단여지는 인정하겠지만 그 한계를 넘어섰네. 결국 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양거로 2번 봐서 자, 갑은 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냐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즉, 자, 이런 경우 직위제처분 받은 경우가 과연 그쵸,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결론은 그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자, 징계라든지 또는 불리한 처분, 바로 이 직위제 처분이 불리한 처분이거든요. 이런 거 받았을 때는 바로 행정소송 가지 말고 행정심판부터 거쳐라. 자, 즉 소청심사부터 거쳐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제기할 수는 없다.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참조조문 볼게요. 자, 국가공무원법이죠.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자, 이렇게 참조조문이 조례됐을 때는 자,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 조문은 그냥 행정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정확히 몇 조, 몇 항, 몇 호 이런 거 써줄 때는 어디까지나 참조조문이 있을 때 그때만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공무원법에서 참조조문이 조제됐으면 이 부분을 언급할 때는 그쵸. 제73조의 3 이런 거, 1항 뭐 이런 거, 2호 이런 거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볼게요. 자, 73조의 3 직위제에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같고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호가 그렇게 돼 있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자, 임용권자에게 있어서 뭐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보섭에 있어서 그쵸? 판단할 때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자유만큼은 사법부가 함부로 간섭하지 마라. 그게 이제 판단여지 이론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그쵸. 특별권관계 행정심판
행정심판 전치다 되는데 설문 1과 설문 2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포인트를 집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쵸 읽어보시고 아하 문제에서 이걸 써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그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목차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죠. 자,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가 설문 1이었습니다. 그렇죠.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에 대한 것만 써라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목차가 문제 소재입니다. 문제 소재. 문제 소재에서 뭐 써주는 거죠. 자, 사안의 경우 뭐가 문제된다. 그래서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 요게 문제가 된다.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2번에서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가 곧 뭐 사법심사 가부입니다. 사법심사 가능 여부예요. 그래서 인정 여부 및 사법심사 가능성 보다는 그쵸. 인정 여부, 즉 사법심사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뭐 가로 안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판단여지와 사법심사죠. 판단여지 때문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판단여지 때문에 사법심사가 또 가능한지 만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특별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판단여지 요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쟁점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소재에서 쟁점 두 개를 언급해주고 그 다음 목차는 그렇죠. 그 첫 번째 쟁점 하나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쟁점 하나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의 해결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2번 목차에서는 뭘 써준다? 그쵸,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판례 검토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안의 경우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여지에 관한 우리가 봤던 내용들, 그쵸? 판단 여지에 관한 인정 여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정 범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개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관련돼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그 사안의 경우를 모아서 설문의 해결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자, 소청심사가 필요적 전심 절차인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필요적 전심 절차냐. 그쵸? 필요적 전심 절차면은 반드시 소청심사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고, 자, 필요적이 아니다. 즉 임의적 전심 절차면은 소청심사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 가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문제 소재에선 뭐 쟁점이 하나니까 그렇죠. 요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계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소청심사 필요적 전심 절차 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여부. 그래서 이 2번과 3번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뭐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뭐 요 경우 공무원에 있어서 징계를 받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그때는 바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더라. 즉 행정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 예외적으로만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에 이 공무원의 징계나 불리한 처분이 들어간다. 그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하나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도 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안 고쳐도 됩니다.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런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하나 언급해주고 당연히 사례에서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의 해결해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서 1번 볼게요. 자, 문제 소재에서 이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자, 사안에서 국가와 해양경찰 공무원의 갑의 관계는, 즉 갑이나 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는 답안지에 써주는 거는 그렇죠. 문제의 소재 그리고 사안의 적용, 그렇죠? 문제점 처음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사안에 적용시킬 때, 그때 이제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답안에 써주는 겁니다. 자, 사안에서 국가와 해양경찰 공무원 갑의 관계는 자, 전통적 의미의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임명권자 을도 여기서 등장시켜주는 거예요. 임명권자 을의 지계제 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 권력 관계 때문에 하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사안의 지계제의 사유는 인위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불확정 개념이죠. 불확정 개념인 바 판단 여진이 이론이 적용되어 사법심사가 제한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두 개의 쟁점을 문제의 소재에서 써주는 겁니다. 특별권력관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판단 여지 하나 써주고 그리고 뭐가 등장해야 한다? 등장인물이 등장해야 돼요. 이제 등장인물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갑도 써주고 을도 써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는 이제 하나씩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특별권력관계가 인정 여부
그 중에서도 특별권력관계니까 법치주의가 배제되는지 마는지인데 법치주의 배제는 법기사죠. 법기사. 법기사, 자, 법률유보 원칙, 그리고 기본권 제한, 그리고 마지막 사법심사.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법심사예요. 항상 문제에서 나오는 건 사법심사입니다. 그래서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여기까지만 써주셔도 됩니다. 요게 곧 사법심사 가능성 관련해서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점입니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하면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률위법, 기본권, 그리고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그죠? 법기사죠, 법기사. 이거 다 합쳐서 법치주의죠.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법치주의가 배제되는데 곧 법기사가 배제된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사법심사입니다.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바. 자, 이러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이 오늘날에도 인정되어 사법심사가 제한되는지가 문제된다. 이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특별권력관계가 나오면은 요 문제점을 요걸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요거 하나만 더 추가시켜 주세요.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란 개념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하여 특별한 법률 원인으로 성립된 특별한 법률 원인으로 성립된 자리가 없어요. 자, 특별권력 주체와 그 구성원 간의 관계, 그쵸? 구성원과의 관계를 말한다. 그쵸? 전통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 원인으로 성립된 특별권력관계 주체와 그 특별권력관계 주체와 같은 나왔어요. 그 구성원과의 관계를 말한다. 그러면서 가장 큰 특징은 요거죠.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법률위법, 기본권 제한, 그리고 사법심사가 제외되는,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관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요런 개념을 하나 딱 써주시고, 그런데 과연 이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가 오늘날에도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서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하나 써주시고, 그게 과연 오늘날에도 인정될 것이냐, 이거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학판검 쪽 써주시면 돼요. 자, 학설입니다. 긍정설이죠. 긍정설.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긍정설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설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설 하나 또 마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긍정설입니다. 긍정설은 논거 짧게 써주시면 되죠. 일반 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쵸? 따라서 당연히 일반 권력관계와 다른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긍정설이 되는 거고요. 자, 부정설은요. 특별권력관계,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라는 건 결국 법치주의를 배제시키는 관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법치주의, 그쵸? 실질적 법치주의죠. 특히 실질적 법치주의. 자,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 때문에 절대로 그쵸?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논거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정하는 견해 딱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설이죠. 자, 수정설 봅니다. 자, 수정설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특별권력관계를 둘로 나눈다. 그래서 기본관계 그리고 경영수행관계 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자, 기본관계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니까 공문을 뽑거나 파면시키거나 등등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요 경우는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지만 그 밖에 단순한 직무 이행명령과 같은 경영수행관계 같은 경우는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해서 사법심사 못하게 하자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수정설에서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눠서 경영수행관계 즉 후자의 경우는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자는 견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설 이렇게 하나 둘 셋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학판, 검, 판례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 제일 유명한 판례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서울교육대학 학장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긍정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교육대학 학장의 퇴학 처분 요게 바로 특별권력관계 아닙니까?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죠. 서울교육대학, 서울교대, 국공립대니까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퇴학 처분이 바로보다 사법심사 되는 거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사법심사를 긍정하였다. 사법심사를 긍정하였다. 그래서 또 한마디 더 써주세요. 자,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였다. 왜냐하면 판례 자체가 특별권력관계라는 단어는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학자들은 판례가 쓰고 있는 특별권력관계라는 의미는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가 아니고 특별행정법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고 있어요. 어쨌든 판례가 특별권력관계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특별권력관계라 하더라도 당연히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는 판례가 절대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는 뭐길래요? 사법심사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자, 판례는 자, 서울교육대학 학장은 대학처분에 대해 사법심사를 긍정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한다. 이렇게 판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학장의 대학처분에 대하여 자, 사법심사를 긍정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판 검토하시면 되죠. 검토입니다. 당연히 인정하면 안 되겠죠. 사법심사 당연히 그 특별권력관계라는 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논거는요, 실질적 법치주의죠. 실질적 법치주의. 자,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상 자,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뭐 이를 특별행정법 관계로만 이해해주자.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요걸 특별행정법 관계로 자, 환연하여 결국 특별행정법 관계로 환연한다는 뭔 말입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즉 사법심사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의미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논거는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우입니다. 사안의 경우예요. 학판, 검 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우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와 갑의 관계는 자, 사안의 경우니까 그쵸, 역시 또 여기 등장했던 사람을 써주시면 돼요. 갑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국가와 갑의 관계는 전통적 의미의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한다. 왜요? 공법상 근무관계죠. 공법상 근무관계예요. 따라서 정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 뭐 공법상 근무관계, 뭐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그밖에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그쵸? 그 다음에 뭐 공법상 조합원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쵸? 그런 거 굳이 뭐 보실 필요 없고요. 거의 문제가 나오면 공법상 근무관계, 그쵸? 공무원 사이에 있어서 징계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전통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하나, 자, 오늘날은 이러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특별행정법 관계로 환원하여 규율하여야 하므로 그래서 뭐 당연히 사법심사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지계제 처분은 뭐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안의 지계제 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자, 해설에서는 뭐 갑의 법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고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갑은 항고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요거는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봤을 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이렇게 요거는 처분에 해당하니까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문제에서 그냥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요 정도만 물어보면은 우리 또 결론은 사법심사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안의 지계제 처분은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하나의 쟁점 끝낸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가 또 남아있죠. 뭐 판단여지입니다. 판단여지. 자, 그게 일단 그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저 공무원에게 내가 불이익한 처분을 딱 내렸어. 그러고 나니까 저 공무원이 뭐야 왜 나한테 지계제 처분 내렸지? 나 이거 구제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면은 이 임용권자가 법원에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제 구제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이는 특별권력관계거든요. 이런 거 하나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 특별권력관계 인정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법심사 하겠다고요? 그래도 사법심사 해주지 마세요. 왜? 판단여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이제 판단여지 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판단여지입니다. 자, 사안의 갑에 대한 지계제 처분의 근거인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 1항 제2호는 요거 왜 써주나요? 평소에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까 참조조문으로 줬죠. 참조조문으로 줬기 때문에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구체적인 조문은 참조조문 주어졌을 때 그때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참조조문에 나와 있던 거 그걸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 제1항 제2호는 그쵸? 자, 그 내용, 요 내용을 여기 써 있던 거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막 다 옮긴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자, 2호는 하고 자, 불확정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판단여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여지 인정 여부가 일단 문제됩니다. 그리고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치면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 판단여지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지 즉 판단여지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래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짧게 쓰면은 그쵸 불확정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판단여지에 해당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그렇게 짧게 써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써주셔야 될 거는 그쵸 판단여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여지 관련된 부분 일단 판단여지 뭐 인정 여부도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인정 여부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 범위도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계까지
쭉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이제 의의로 시작해야죠. 여기는 뭐 판단여지, 단문 그대로 옮겨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단여지, 의의, 또 판단여지란 뭐다? 행정법규의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포섭의 자유를 인정하여, 그죠? 행정기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지 아닌지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누가 판단하지 마라? 법관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여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그런 이론을 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판단여지, 그죠? 행정법규의 요건상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요건입니다. 요건 효과가 아니고, 그죠? 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 있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요건이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이게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 말고 판단여지는 항상 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자유를 인정하여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것, 이게 판단여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판단여지를 부정하자 하는 견해도 있어요. 판례도 딱히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정 여부도 우리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 여부입니다. 그 다음이 판단여지, 인정 여부 여기까지만 딱 써주시면 됩니다. 즉 기존에 있던 재량으로 보면 충분하지 굳이 판단여지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판단여지, 인정 여부 인정하자 긍정설이 있는 거예요. 왜? 자, 판단여지는 법률 요건에 대한 문제이지만 재량은 법률 효과의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구별된다. 그러니까 재량과는 별도로 판단여지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단여지는 뭐뭐하면 뭐 할 수 있다. 근데 뭐뭐하면 요 부분이 애매하게 돼 있을 때, 추상적인 용어, 불명확한 용어로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판단여지가 되는 거고,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요 부분에 있는 게 재량 아니냐, 재량, 그렇죠? 뭐 결정 재량, 뭐 할지 말지, 또는 결정했다 하더라도 어떤 걸 선택할지, 선택 재량 이런 거, 그런 거 어디까지나 다 재량은 효과,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설이 있는 겁니다. 야, 구별하지 마, 구별하지 말자는 건 뭐 판단여지를 뭐로 독자적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죠? 기존에 있던 재량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판단여지라는 걸 인정 않겠다는 게 부정설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재량이든 뭐 판단여지든 어쨌든 법원에서 심사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죠?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넘어섰느냐 말았느냐 요거 가지고 넘어서면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하러 굳이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드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판단여지는 뭐 재량행위에 대한 심사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머리 아프게 별개의 개념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자, 요걸 근거로 해서 판단여지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뭐 판단여지도 그냥 재량으로 다 보자니까. 그래서 판단여지 어쩌고저쩌고 판단여지 한계를 넘었습니다. 아, 됐고 그냥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판단여지든 재량이든 똑같이 재량의 문제를 파악하자 이런 견해가 부정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례는 그쵸, 거의 부정설입니다. 판단여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판례는 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여지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자, 재량과 별도의 재량과 다른 판단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그렇죠. 거의 판단여지 여기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설의 입장이다. 부정설의 입장이다. 무슨 입장인지 하나 딱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재량과 다른 판단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부정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검토입니다. 자, 우리 검토는 그쵸, 긍정설의 논거를 봐주시면 돼요. 자, 법률 요건의 문제인 판단여지와 그리고 법률 효과의 문제인 재량은 당연히 요건 효과 다른데 구별되어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즉 판단여지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인정하자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판단여지라는 걸 별도의 개념으로 인정하자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판단여지의 인정 영역 단문에서 그쵸, 인정 범위예요. 판단여지의 인정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자, 판단여지의 인정 범위 뭐였나요? 구비 예정이죠. 그래서 자, 구속적 가치평가, 그 비대체적 결정, 구비 예측적 결정, 그리고 행정 정책적 결정, 그렇죠? 구비 예정, 범위는 구비 예정이었죠. 요 네 가지를 구비 예정을 따다닥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사안의 경우는 그렇죠? 자, 공무원 관계에서
근무 평정에 관계되는, 그쵸? 근무 평정, 인사, 고과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인사권자가, 그쵸? 인사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나 밖에 있는 사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하세요. 나 이 사람 처음 봤는데요? 못해요. 그쵸? 이거는 그 인사권자만이 할 수 있는 비대체적인 결정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비 예정 중에 바로 B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대체적 결정 영역에 해당하므로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단 여지의 인정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사법심사 무조건 안 되는가? 아니죠. 이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단 여지의 한계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판단 여지의 한계. 그래서 판단 여지의 한계는 그죠? 일절 사고만 치는 건 부당한 게 아닙니까? 그죠? 일절 사고 당구 칠 때 삼구 치지 마. 일절 사고만 치게 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쵸? 사실 그쵸? 사실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죠.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부당한 경우, 그 경우에 바로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위법하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해주고 있죠. 어쨌든 부당한 게 아닙니까? 한계 부분이 나오면 일절 사고 요 네 가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는 첫 번째 뭐 그쵸? 1은 그거죠. 일반 원칙이죠.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차를 잘 지켜야죠. 그래서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판단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판단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구입니다. 구성, 그쵸? 구성 자체가 판단기관, 구성기관 자체가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기관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요 네 가지가 한계가 되는 겁니다. 요걸 어기면은 그쵸? 판단여지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여지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사법심사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딱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를 또 꼭 반드시 써줘야죠. 자, 이 사안의 경우는 뭐 했다고 나와 있나요? 아까 보니까 사실적 조사 제대로 안 했다고 돼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안의 경우로 넘어갈게요. 자, 사안의 경우 볼게요. 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비대체적 결정 영역에 해당한다. 그쵸? 왜? 비대체적 결정 영역이니까 판단 여지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을은 직위해제 과정에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아. 그쵸? 문제에서 나왔죠?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자,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나요? 그쵸? 사실관계, 그쵸? 사실을 판단할 때 있어서 정확하게, 정당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판례 표현에 따르더라도 사실적 기초, 그쵸? 사실적 기초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관계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과 판단 여지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다. 판단 여지의 한계를 일탈했죠? 1절 사구 중에 4 위반한 겁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그러한 판단 여지, 그쵸? 이게 판단 여지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법심사 가능하다는 거죠.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의 해결입니다. 설문의 해결은 앞에서 봤던 거 쟁점 하나, 특별 권력 관계, 그리고 두 번째 판단 여지, 요 두 개 사안에 적용시킨 거 그거 묶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의 해결 볼게요. 자, 국가와 갑의 관계는 전통적 의미의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한다. 맞죠? 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상 이러한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사법심사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고 또 하나 직위해제 처분은 비대체적 결정으로서 판단 여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비대체적 결정이니까 판단 여지 안에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판단 여지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쵸?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걸 결론으로 내리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법심사 가능합니까? 특별 권력 관계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판단 여지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다? 가능하다.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나오면 쟁점에 관련된 그쵸?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적용 이런 거 차례로 써주셔서 답안을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죠. 자, 소청심사 꼭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필요적 전심 절차인지 이걸 묻고 있어요. 간단해요. 소청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청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자, 문제 소재입니다. 자,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그쵸?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말이야는 결국
그렇죠.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면 소청심사를 안 거쳐도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만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뭐다? 당연히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쳐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써줘야 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해서 원칙과 예외를 우리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행정소송법은 정확히 몇 조 몇 항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행정소송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하고 있는데 뭐 필수적이 아니라 임의적.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뭐 하고 있나요? 예외적으로 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때만큼만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원칙적, 임의적 전치주의, 예외적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적 전치주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경우가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한다. 그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몇 조 몇 항 안 써주셔도 돼요. 참조점은 나온 거 아니니까. 자,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자,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리고 징계처분 이 사이다 하나 써주세요. 징계처분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자, 징계처분과 불리한 처분. 자, 직위해제 처분은 그쵸, 뭐 파면, 해임, 뭐 정직, 강등, 뭐 감봉 이런 징계는 아니에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 처분이라든지 그쵸, 뭐 정직을 당했다, 감봉을 당했다, 파면을 당했다 이런 징계 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 바로 직위해제 처분 이런 거 당했을 때는 그쵸, 반드시 소청 심사를 거쳐라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걸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안의 직위해제 처분이 바로 뭐다? 그죠? 공무원 갑에 대한 징계 처분은 아니고요. 불리한 처분. 그죠? 불리한 처분으로서 갑에 대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런데 사안의 직위해제 처분은 바로 뭐 공무원 갑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서 여기서 끝나면은 그럼 반드시 소청심사 거치고 해야 되네. 여기서 바로 설문의 해결을 나갈 것이냐. 요거 하나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하더라도 필요적 전치주의를 하더라도 전치주의 전치를 안 거쳐도 된다. 즉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안 거쳐도 되는 경우를 법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다. 그것만 살짝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행정소송법은 자, 필요적 심판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즉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심판 전치 절차주의입니다. 임의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거치세요. 그래서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쵸, 국세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공무원 그쪽 공무원 관련돼서 신분상 불이익 이런 거 뭐 징계라든지 불리한 처분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거 다툴 때는 반드시 거치도록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필요적 심판 전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 고쳐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라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조문이나 내용은 자세히 아실 필요 없어요. 구체적인 예 하나만 들면은 그런 경우예요. 뭐 행정청에서 잘못 알려준 경우예요. 이게 뭐 직위해제 처분이라든지 뭔가 과세 처분이라든지 불리한 처분을 딱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그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이거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이거 필요적 전치 절차주의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뭐 소청심사라든지 그런 거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 알려준 경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 그쵸, 바로 법원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야, 너 왜 필요적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인데 왜 소청심사 안 거치고 왔어? 안 받아줄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필요적 심판 전치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뭐 예외에 해당한다면은 안 거쳐도 된다. 즉 행정청에서 잘못 알려준 경우라면 그때는 안 고치고 바로 와도 된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 자세히 써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자, 사안에서는 이렇게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예외 사유, 소청심사 안 거쳐도 됩니다. 이렇게 잘못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런 사유 없죠. 이런 사유는 찾을 수 없으므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의 해결입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몇 조인지 안 쓰셔도 돼요. 자, 국가공무원법은 자, 소청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 특별히 행정심판 전치에 대한 예외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쵸? 안 고쳐도 됩니다. 이런 거 알려준 게 없죠. 보이지도 않으므로, 자, 갑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고는 직위해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왜 굳이 그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걸 왜 써줬나요? 문제에서. 뭐 무슨 의미인가요? 그쵸? 만약 당해무효 사유라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그쵸? 자, 어디까지나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 가기 전에, 그 전에 행정심판 꼭 거치세요. 라는 거는 항상 취소 사유인 경우만 가능해요. 왜? 취소소송에 있어서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 뿐이고, 자,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당연 무효인 걸 따지는데 무슨 놈의 행정심판을 굳이 뭐하러 거쳐? 그쵸? 그래서 자,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무효 등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에서 일부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따라서 뭐 여기에 관련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위해제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냐 없냐 문제 물어보고 나서 그쵸? 문제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사유인지 당연무효인지를 얘기 안 해주면은 우리는 답안을 쓸 때 만약 당연무효라면은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쵸? 행정소송 중에서는 그쵸? 정확히는 항고소송 그 중에서도 무효확인 소송이 되겠죠.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취소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면은 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청심사 먼저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서 답안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아까 문제에서 그쵸? 그 위법 정도는 뭐다? 당해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했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뭐 당해무효 사유는 생각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취소 사유니까 그쵸? 뭐 행정심판 전치주의 만약 거쳐라 돼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소청 반드시 거치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